안녕하세요. 네모천사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4단원 1과를 마치면서 1과 수업하느라 수고하신 여러분께 선생님이 짧은 노래 선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퀴즈로 내드린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2과 학습 목표를 컨셉맨으로 분석하면서 가볍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모든 사람은 잠을 잔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대전제, 그리고 영수도 사람이다. 이 영수는 구체적인 사례, 따라서 영수도 잠을 잔다. 자, 모든 사람 A, 잠을 잔다 B, 영수는 C, A는 B, C는 A, 따라서 C는 B. 예, 3단 논법의 공식을 정확하게 지킨 연역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묘목은 정성껏 가꾸어야 잘 자라듯이 어린이도 부모와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훌륭하게 자란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예문이죠. 예,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이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묘목이라는 유사한 사례를 가져와서 유추해 본 결과가 있죠. 3번 문제. 황소개구리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토종개구리의 생태가 위협을 받듯 했습니다. 받듯 하면 요거 비유죠. 영어의 무분별한 도입과 사용으로 우리말이 위기에 처한다. 자, 이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결과를 금방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면은 이미 우리말이 위기에 처해버리면 더 재생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쉬운 예,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의 생태를 위협하는 이 쉬운 사례를 통해서 영어를 황소개구리에, 우리말을 토종개구리에 비유해서 우리말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추가 되겠죠. 예,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거 유추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제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어제도 떴다. 오늘도 떴다. 내일도 뜬다. 예, 한 달 전에도 떴고, 2달 전에도 떴고, 1년 전에도 떴고, 예, 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사례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태양은 동쪽에서 쭉 뜰 것이다. 자, 많은 구체적 사례를 가져와서 일반적 원리를 펼치면 뭡니까? 그렇죠. 귀납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유추와 귀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방금 전에 유추와 지금 귀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귀납은 많은 사례를 가져오는데 이 사례 안에 이 태양이 동쪽으로 뜨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례를 가져오는 거예요. 반면에 유추는 이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다른 쉬운 개념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5번 문제. 빌 게이츠는 성공한 사람이다. 워런 버핏도, 일론 머스크도, 또 누구도, 예, 이것도 성공한 많은
많은 사람을 사례로 가져와서 이들의 공통점을 뽑는 거예요. 꾸준히 독서를 해왔더라.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 습관을 가진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독서 습관을 가지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끌어와가지고 자기 나름의 일반적 원리를 끌어냈습니다. 뭡니까? 비납이죠. 예.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독서 습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 라는 사례를 제시하게 되면 이 결론은 100% 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 그래서 예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 참, 절대적 진리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귀납의 논증 방식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절대적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존재하고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강낭콩은 꽃이 있고 선인장도 꽃이 있고 메밀도 꽃이 있고 또 뭐도 예, 역시 많은 사례를 가져와서 모든 종자식물의 사례를 이만큼 가져왔더니 결론은 종자식물은 모두 꽃이 있더라. 자, 뭡니까? 그렇죠. 귀납이죠. 여러분 이제 귀납 조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강낭콩은 종자식물을 비유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종자식물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사례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파충류는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이구아나는 파충류이다. 따라서 이구아나는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자, 파충류는 A.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B. 이구아나는 구체적인 대상 C. 파충류는 대전제에 나온 A. 다시 가져왔죠. A는 B, C는 A. 따라서 C는 B라는 3단 논법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연입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석이는 공부를 잘한다. 따라서 민석이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8번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살짝 오류를 범했더라고요. 요거가 지금 문장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민석이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고 따라서 민석이는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면 공부를 잘한다가 A,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B, 민석이는 구체적 사례로 C, 그리고 A가 다시 와야죠. 공부를 잘한다. 따라서 C는 B다라고 해서 판단논법, 면역법에 의한 논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논증은 타당성을 따져보면은 좀 이상한 문장이죠. 왜 이 결론이 좀 이상할까요? 대전제 혹은 소전제가 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어떤 비판 해볼 수 있겠습니까? 대전제에 보면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맞죠? 맞지만 이것뿐일까요? 이게 전부는 아니죠.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참여도 해야 되지만 참여만 한다고 공부를 다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잘하려면은 복습도 해야 되고 또 예습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자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거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예, 공부를 잘하려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수업에 다 참여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죠? 고민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하고 쉽다면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잘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고 지극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전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가 100% 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론도 참이 아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100%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 원리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아버지는 사과, 배, 귤, 복숭아를 좋아하신다. 따라서 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하신다. 자, 이 문장은 아버지는 사과를 좋아하신다. 아버지는 배를 좋아하신다. 아버지는 귤을 좋아하신다. 예, 이렇게 다 따로따로 뗄 수도 있는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 배, 귤, 복숭아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례들이 되겠지요. 이 많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이런 결론을 낸다면 이거는 그렇죠.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귀납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집에 비가 새는 부분을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집을 이루는 나무를 못 쓰게 되어 고치기 힘들어진다. 예, 요거는 금방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는 패망하는데 적어도 100년, 500년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집에 비가 샌다는 쉽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추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낸다고 보기 어렵죠. 예, 그런 방법이지만, 예, 귀납의 한 방법이지만, 이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집에 비가 새는 이야기를 통해서 쉽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유추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귀납 안에 유추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귀납이다, 유추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유추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논증 방법이기 때문에 이 유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과, 드디어 2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컨셉맨으로 분석하는 활동으로 오늘 도입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 는 학습 목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를 잘 분석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핵심을 파악하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낼 것인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컨셉맨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그 단원의 핵심령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과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 숙제겠지요. 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선생님이 1과의 학습 목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학습지에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1과의 학습 목표였죠. 자, 이 학습 목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자, 사람마다 궁금한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하게 여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은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 글에 논증 방법이 사용이 돼? 그러면 다양한 논증 방법?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 이게 가장 관심이 갔어요. 다양한 논증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걸 이렇게 질문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러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죠. 단어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어휘가 생각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싶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누군가 되물으면 그거를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논증이라는 게 뭘까? 논증이 뭘까? 예, 물어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논증이 뭐지? 그러면은 논증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든지 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논증이 뭘까? 자,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이라고 했어요. 아, 글에 논증 방법이 사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용될까? 물어볼 수가 있죠. 논증 방법이 글에 사용된다는데 어떻게 사용될까? 자, 그러면 또 단어의 뜻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글이란 뭘까? 글이 무엇일까? 예, 문단, 문장, 단어와 글이 어떻게 관계지어지는지 글의 개념을 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파악이라는 게 뭘까? 파악. 파악의 뜻이 뭐지? 그리고 뭔가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것을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해서 위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읽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읽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는 것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읽는 것, 예, 여러 가지 읽는 단계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읽는 것에도 단계가 있을까? 또 읽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 자체를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깊게 깊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좀 지식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마지막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네. 또는 논증을 아는 것이 또는 잘 읽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 이렇게 이것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이것을 공부할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삶에 이것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줄까까지 질문을 해본다면 이것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일단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최대한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 본다. 그리고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다 물어본다. 그리고 나의 삶과 네,
자,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지 적용시켜 본다. 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뿌려 드릴 테니까 프린트기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손으로 적어서 예, 반드시 반번호 이름 크게 쓰셔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은 출석 인정 안 되겠습니다. 반번호 이름 크게 써서 네, 이렇게 2과의 학습 목표를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I have a dream, a song.